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박영선 후보 쪽에서 조금 뭐 특색 있는 정책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목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죠.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건설, 건축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좀 관심이 가는데 뭐 이 파트는 되게 가볍게 넘겼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 박영선 후보님이 진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 대전환 시리즈에서 3번째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 이름이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정원 있죠? 그 공원을 아파트처럼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21분 컴팩트 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수직 정원 도시를 넣겠다. 그런데 그게 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림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멋있잖아요. 이게 그 싱가포르 가면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인가? 해서 가든스 베이인가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조형물인데 이거는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로 나무가 있고 여기 주택도 있고 도시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약 내용을 보면은 21분 컴팩트 도시 안에 서울형 수직 정원을 만들고 여기에 스마트팜 기술을 넣는다. 그래서 도시농부의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뭘까를 좀 고민했어요. 도시농부의 삶이라는 게 뭘까? 왜 도시농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면은 뭐가 되냐면 도시 환경을 녹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이 아파트형 공원이 생기는 거니까 도시에 녹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열섬 현상도 줄어든다. 열섬 현상이 뭐냐면 도시가 너무 녹지가 적다 보니까 도시만 온도가 높아져. 자동차 매연이나 냉난방을 하면은 도시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열이 섬처럼 도시를 이렇게 감싸서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무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걸 줄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 공기가 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기청정기인 거예요, 이게. 필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원을 수직화를 시키면은 운동과 산책이 가능한 수직 나무 나선형 산책길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걸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이렇게 탑처럼 올라가면은 운동도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산책도 할 수 있다. 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공원만 되는 게 아니고 1인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엄청 비싼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엄청나게 비싼 1인 주택일 것 같아요. 월세가 원룸에 월세가 한 280만 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은. 그리고 오피스도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도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스마트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논이 생겨요. 도시에 논과 밭이 생긴답니다. 이 AI를 적용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팜, 사무실, 엄청 비싼 월세 원룸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도시 농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진하고 있는 이 건축가의 멘트를 보면은 수직 정원이 만드는 바람길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바람이 막 들어가니까 미세먼지를 없애는 공기 정화 기능, 이게 그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섬 현상도 없애주니까 여러모로 뭐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하나만 생기는 건 줄 알았어. 아, 그래. 이건 뭐 랜드마크니까 뭐 어디 그냥 공원에다가 하나 만드는 거구나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정책이 되게 생각보다 그 장엄한 정책이에요. 되게 웅장한 정책입니다. 볼게요. 21분 도시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21개 권역에 21개 수직 정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울이 25개 구거든요. 근데 이 25개 구를 박영선 후보는 21개 권역으로 이 섹터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그 일종의 랜드마크이자 탑처럼 그 21개 부지마다 이 수직 정원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마트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은 지금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어디에 만든다? 여의도에 우선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겠다. 그럼 여의도에 어디에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제 한강 고수부지일 것 같아요.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이 수직 정원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스마트팜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두고 좀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안 좋아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긴 한데 이 수직 정원의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인 주택이 공급이 되고 사무실이 공급이 되는데
스마트팜을 공급한다니까. 그러니까 논밭을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21개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공사비가 장난이 아닐 텐데 이 기본적으로 건축의 기초인데 높게 짓거나 무겁게 지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층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량 자재를 써야 돼요. 왜냐면 이게 건물이라는 게 시루떡처럼 계속 쌓이잖아요. 층층이 쌓이기 때문에 1층이 받는, 정확하게는 이 저층부에 기초를 넣는데 이 기초, 주춧돌이 받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상층부로 갈수록 경량 자재, 그래서 뭐 철근이나 뭐 철골 자재 같은 걸 써서 어떻게든 가볍게 만듭니다. 콘크리트도 가능한 한 좀 적게 쓰려고요. 그래야지 공사비가 절약되니까. 그런데 이 수직 정원은 뭐예요? 위에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무게도 엄청 나겠지만 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층부에다가 흙을 쌓아야 되니까 이게 무게가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한 층도 아니고 막 20 몇 층을 쌓아 올리면은 이 저층부에서 받는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지금 작게 하시는 게 아니고 꽤나 크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논밭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에 주택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이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왜 만드는가? 교수들이 지금 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도심 속에 공원도 많은데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근데 이걸 뭐하러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영하 20도부터 최대 영상 막 35도까지 가잖아요. 특히 서울은 더울 때는 뭐 37, 8도까지 가잖아요. 추울 땐 영하 20도도 가고. 그러면은 겨울에는 그냥 앙상한 가지들만 있을 텐데. 그리고 겨울에 뭐 산책하는 분들이 있나요? 영하 20도인데 뭐 지금 여기를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개랑같이 산책할 분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하러 하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랑 미리 그 사전에 지금 그 토론회를 할 때 우상호 그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 우상호 후보가 이미 이걸 지적을 했어요. 이걸 왜 하냐 도대체. 그리고 이걸 하는 게 뭐 랜드마크를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걸 21개를 지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뭐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박영선 후보가 얘기한 거는 이게 이 21개 21분 도시, 21개의 다핵화 도시를 만드는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21개 지구마다 이게 랜드마크로 들어가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뭔가를 개발해보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르셀로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실제로 구분 도시라고 불린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가면은 뭐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직장도 가깝고 이렇게 계획 도시로 바둑판처럼 딱딱딱딱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는 1800년대에 지어진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만들어질 때 이미 계획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지금 600년이 넘은 엄청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강남 쪽만 바둑판 모양의 도로로 된 계획 도시지 서울 구도심, 그러니까 강북 쪽은 도로가 엄청 꼬여있고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교통편을 어떻게 만들어서 넣을 거냐? 이것도 좀 애매한 거죠. 과거에 이미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거랑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한국에는 창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창원은 아예 그 계획도시로 만들어가지고 가보면 정말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박영선 후보가 이걸 주장하는 거는 사실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 보스코 베르티칼레라는 미래도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딱 그 원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층으로 한 20 몇 층 되는데 여기 이 베란다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죠. 이게 화분 수준이 아니라 실제 나무를 막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하자. 어떻게 서울에 21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성공했다고 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탈리아는 지중해에 있잖아요. 물론 밀라노는 뭐 북부 좀 내륙지긴 하지만 밀라노도 영하로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뭐 춥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울은 20도까지 떨어지잖아요. 막 추울 때 막 23도까지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강풍이 불잖아요. 시베리아 북서풍이 막 불기 시작하면은
추워가지고 나갈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모기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스촨성에서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저게 되니까 야 우리도 해보자. 그런데 여기도 날씨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하로 잘 안 가는 날씨입니다. 물론 여기도 내륙 지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밀라노 대비해서 여기도 날씨가 뭐 딱히 춥지가 않으니까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좀 중국이니까 좀 웅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826가구를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입한 가구는 10가구에 불과해요. 왜? 보니까 이렇게 지었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약간 흉물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데 이 동 하나만 보면 아까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서로 이게 뭐랄까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어떤 벌레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막 번식하면서 증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벌레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데 이쪽 스촨성의 모기가 엄청 크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흉물스럽게 바뀌었는데 모기가 이만하대요. 그러니까 모기 날개가 10cm라는 거야.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참새죠. 이런 참새가 이제 막 수만 마리가 막 여기 막 왕왕왕왕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는 이제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제 베란다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너 나오면 내가 너를 이제 피를 빨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 한 수천 마리가 왕왕왕왕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물론 여기 영하로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에도 뭐 베란다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데 커피 마시려고 문 여는 순간 집 안으로 얘네들이 막 이제 돌진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뭐 그 중에 이제 뭐 좀 대단하신 분들은 10가구 정도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816가구는 분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밀라노의 그 느낌이 아니야. 맞죠? 여기다 이거 빨래까지 걸어 놓으니까 이거는 뭔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뭔가 그 좀비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가지고 뭐 인간이 살 수 없는 뭐 그런 아포칼립스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걸 왜 짓느냐? 날씨도 안 좋은데 라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그래도 녹지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이 정도로 많은 대도시 치고는 녹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서울은 산이 진짜 많은 도시입니다. 당연히 뭐 위에 북한산도 있고 뭐 관악산도 있고 뭐 다 있죠. 대모산 뭐 지금 용산 공원까지 지금 공원화를 하잖아요. 이 송파구 쪽에는 올림픽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산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21개구 다핵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아까 그 뭐 수직정원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수직정원이 뭐가 필요해요? 여기 지금 북한산에 이만한 지금 초대형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관악산이 얼마나 큰데 여기 나무에 뭐 100분의 1도 못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왜 하는가? 라는 의문들을 다들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정책을 뭐 평가하기 전에 서울 시민으로서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저렇게 지어 놓잖아요. 그럼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되게 무겁단 말이죠. 그리고 디자인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가 단순하지가 않고요. 되게 좀 공사도 오래 걸리겠지만 공사비 자체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물을 급수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비가 바짝 오고요.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나라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비가 꾸준히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름에만 바짝 장마가 오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비가 뜨문뜨문 와요. 그러니까 빗물 가지고는 유지가 잘 안 돼요. 이게 뭐 산이나 아니면 뭐 강변에 있으면 당연히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나무들이 좀 자랄 텐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나무를 만드는 거니까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관도 깔아야 되고 물도 급수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겨울이 긴 나라니까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나뭇잎 다 말라가지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우리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인 가로수를 보면서 뭐 우수에 젖는 일은 없잖아요. 가로수를 보면서 산책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방치되는 건데,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직 건설사 직원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 마세요.